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한번 보도를 형식적으로 해버리고 나면 강자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추적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오스의 댐이 붕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웃 캄보디아까지 났다. 난리가 나는 보도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댐이 왜 붕괴되었는가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고 그냥 기사에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대체로 광고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그 기업에 대한 보도를 신문이나 공중파나 종편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랩에 의해서 광고를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광고주와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 어쩐다 하더라도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돈 문제로 얼마나 이 광고주들에게 취약한가. 그러면 한국의 최대의 이 광고주가 누굽니까? 몇몇 한 빅5 안에 들은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관련되는 이 내용들이 한마디로 언론에는 좋은 기사거나 그들을 갖다가 위해서 방향을 유도하는 기사, 한마디로 기사를 가장한 홍보성 보도들이나 나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은 아예 보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라오스 댐 사고를 라오스 정부가 자연재해가 아닌 부실 시공에 따른 인재라고 규정을 해버려서 SK건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SK는 사고가 나기 전에 열흘간 해당 지역에 1000밀리가 넘는 비가 내려 물이 차 범람하면서 발생한 자연재해라 했는데 라오스 정부는 이런 천재라는 이 SK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는 라오스 정부의 발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강력적인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는 SK건설의 행태에 대해서 국내 굴지 대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는 후한무치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건설이 책임을 자각하기는커녕 라오스 정부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이 사태가 국제적으로 뭐 상사 중재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러잖아요. 한국 회사지 라오스 회사도 아니고 이 문제가 이제 답이 안 나오면 라오스 정부는 국제 상사 심판원 같은 데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오스 정부, 이 라오스 내부의 사법부가 판단해서 만약에 SK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이제 국제적으로 이 사태가 확대되어 가겠죠. 그러면 국제적인 이미지 손상과 망신살이 이렇게 뻗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라오스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부실 시공에 따른 사고라고 규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고의 8월 5일까지의 현황을 보면 사망자 33, 실종자 98. 그래서 현재 보면 13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대피한 사람이 2만 5천 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라오스 부총리는 이 최근에 열린 회의에서 홍수는 댐에 생긴 균열 때문에 벌어진 거다. 이번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일반적인 이 자연재해 때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는 평소보다 비가 3배나 더 많이 와서 그랬다라고 우기고 있지요. 통상 댐 건설은 그 지역의 강수량의 최고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하중을 계산해서 이렇게 지어지는데 이번에 댐 공사도 발주처와 건설 재료 방법까지 합의한 상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을 하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시공기간을 단축한 게 사고 원인이 아니냐. SK는 당초보다 4개월을 앞당겨 물을 채웠다고 합니다. 댐에. 그리고 이렇게 빨리 공사를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한때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포상금 받았다. 조기 공사를 진척시켰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댐 건설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공기를 단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건축 공사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게 어느 정도로 해놓고 그걸 갖다가 자연 상태에서 굳히고 그 다음에 또 더하고 또 더하고 하는 이런 필수 기간이 항상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K가 운영 수익을 높이려고 무리하게 앞당겼다. 그러니까 이때는 향후 27년간 운영을 하면서 전기를 팔아가지고 연 1,300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빨리 돌리면 빨리 돌릴수록 투자금을 빨리 갖고 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SK가 이 담수 능력 이상의 물이 유입될 걸 예상이 되면 일부를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방류를 했더라면 무너질 부분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자초했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각종 회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단체들을 동원해서 라오스를 돕기 위한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NC라는 기업도 있고 삼양식품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자체 기업 단체들이 또 심지어 BTN이란 불교 방송국도 있고 이 롯데도 있고 충북도도 있고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사고는 한 개 기업이 탐욕으로 거의 사고 냈다라는 게 확인되어 가고 있는데 이 수습을 국민들이 다른 기업들이 건설하고도 관계없는 기업들이 모금을 해서 도와준다?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SK가 전적으로 수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부 또한 이 사고 초창기에 보였던 태도가 SK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SK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너무요. 이렇게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지. 이러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장 자리를 딴 집에 뺏긴 것 같아요. 이 정권 보면 참 이상한 게 어떤 부분에는 엄청 신경을 쓰고 또 국가적인 엄청난 이해가 걸린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는, 한마디로 좀 기이한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연말에 보면 그 UAE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 UAE에 대통령이 중국을 가는데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해서 급히 수습을 한다고 중국 일정까지 이상하게 되더니만 그 다음에는 또 UAE에서 그 뭐 두바이 행정청장인가 아부다비 행정청장인가 오니까 그 아부다비 시장인데 그걸 청와대 앞에 있는 무슨 가구 박물관에 불러서 이 임종석이 직접 만나고, 또 얼마 전에는 UAE에서 이 무슨 석유 관련 공무원이 오니까 이제는 또 임종석이 대통령이 그때 아플 때죠. 청와대로 불러가 만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일을 앞에 사고친 이런 특정 기업과 관련되는 업무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아니라도 그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데는 그렇게 알뜰하게 직접 챙기고, 또 지난번에 대통령이 UAE 갈 때는 비서실장까지 따라갔죠. 비서실장이 거의 전담하고 있어요, UAE를. 그러면 비서실장이 진짜 전담해야 될 일, 지금 50조 해외 수주 사업을 한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만 전부 지금 물 건너가고 있어 비상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부 물 건너가고 비상등이 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예정된 또 하반기에 예정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 수주가 물 건너가거나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잇는 16조짜리 고속철을 갖다가 이렇게 정부가 발주할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는 이 사업이 취소돼 버렸고, 1차로 발주만 17조인 미국의 고등훈련기 아파트 APT 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나중까지 합치면 80조짜리다. 그래서 전 세계의 고등훈련기나 이걸 약간 바꾸면 경공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뭔가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미국 공군이 지금 훈련기를 이 고등훈련기, 즉 미국의 전투기들이 이제 새로운 F-35, F-22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걸맞는 이런 실력이 뛰어난 훈련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회사를 선정하는데 한국의 카이, 한국우주항공이 이 로키드 마틴과 파트너가 되고, 보잉은 사버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두 회사만 남았어. 처음에는 너댓 개 됐는데. 확률 2분의 1인데, 그래도 이 카이가 워낙 이 T-50이라는 훈련기를 잘 만들어서 이걸 약간만 개조를 해서 필리핀이고 이라크고 지금 수출을 하잖아요. 경공격기로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훌륭한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이제 유일한 단점은 성능은 지금 현재 시제품 하나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실적이 없는 보잉보다 T-50이 월등히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도 트럼프와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주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격이 한국이 전체 부품의 한 60% 정도를 만들고 미국이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이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넣고 해서 만들어지는데, 가격이 지금 한국이 만만찮게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측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국이 지금 이런 이 T-50이나 이런 독점적인 비행기 관련 부분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카이 사장과 그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높은 비용 구조를 갖다가 유지해온 데 대한 의혹 등으로 사법 처리가 되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 정권이 이 비용 구조만 정말 정권이 나서서 한번 체크해보고 맞추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이걸 딸 확률은 100%라고 봐요. 근데 요즘에 미국의 국방부가 이 국방 각종 비용들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능이나 비행 실적으로 보면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 카이 이 컨소시움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부분을 지금 카이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3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미국만. 그럼 미국에 이제 되고 나면 전 세계로 제가 봤을 때 몇천 대까지도 갈 수 있고, 이걸 약간 개조해서 공격기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원전보다도 훨씬 큰 사업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 정부가 방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카이가 가격을 순순히 막판에 이제 내일 모레 결정이 나옵니다. 오다가. 그러면 이제 액수를 써놓으면 이제 8월 달 안에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잘 안 내추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느냐. 그래서 도대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에서 무슨 원격 의료니 인터넷 은행이니 이런 쇼만 하는 걸 좋아하지, 이런 대형 사업을 수주해서 이런 사업이 하나 만들어져서 국가가 이 항공 기술에 대한 부분, 또 이 한국의 이런 국책 항공사에 대한 장기적인 먹거리 부분을 살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워요. 당장 불러가지고 카이 사장을 대통령이 비용 구조가 그렇게 높아요? 한번 분석한 표 내세요. 이래서 웬만하면 비용 구조를 미국하고 절충해서 잘 맞춰서 내서 이 사업을 수주하라고 하면 이게 정리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비용 구조가 제대로 정리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사우디에서 원전 예비 사업자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지금 한국이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좀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한국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에 탈원전하는 나라가 뛰어드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이나 국내의 경기도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해외 수주를 통한 대규모 수출이나 지속적인 사업 구조 확보 등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정권이 누가 챙기는 사람이라도 있냐. UAE에 끝난 그 원전인이 앞으로 협력 부분을 챙길 정신으로, 자, 원전 수주 사업도 좀 챙기고, 이 미국 고등훈련기 수주 사업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는 겁니다. 청와대가 관심이 있어요? 난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이라고 한 20조가 넘는 이 사업에서도 한국이 우선 협상자에서 이렇게 탈락을 했지요. 자, 그런데 이 이제 원전이 도시바가 이제 이 원전을 진행하는 사업을 맡았다가 이걸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시바하고의 협상이 틀어지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국내 언론들이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고 비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원전을 하려면 이 돈을 한국이 공사 자금을 대고 해야 된다. 그래가 나중에 이제 전기파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탈원전으로 자꾸 몰아가지. 이 원전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비용 부족 그리고 자금 조달에 관한 부분을 외면한 채 의도적으로 언론들이 정권을 공격하려고 그런다. 이 친문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세계의 원전 중에 원전 공사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금을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원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원전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이 옵션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원전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가요. 이번에 라오스의 SK댐에 있어서 그 돈을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라오스 지분 부분을 거의 900억 정도 해주고 그리고 태국이고 여기저기서 이제 자금을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라오스 정부에서 단돈 1원이라도 이 공사라고 돈 낸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중동에 지금 달러를 쌓아놓고 있는 사우디나 UAE 정도 빼놓고는 다른 나라들은 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형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를 짜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 사업의 우선 협상자에서 탈락하고 난 뒤에 이거는 엄청난 돈을 들여야 돼서 한국이 그런 사업을 맡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 정권의 탈락 사유를 갖다가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능력을 보이려면 해외 사업 수주하는 능력도 한번 보여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특정 기업의 사고를 갖다가 마치 정권이 자기 일이냐 수습하고 또 특정 기업의 일을 최고 실세라는 사람이 아예 자기 일이냐 전담해서 수행하면서 왜 원전 수주나 고속철 수주나 고등훈련기 수주 같은 일에는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일이냐 안 챙기느냐는 거죠. 정말 이상해요. 어떤 부분은 과도하게 개입하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방치해버리면서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다. 원전 고속철 고동훈련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해외 건설 수주 300억 달러 달성이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300억 달러를 목표로 세워놨는데 지금 중동 지역에서 수주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자, 연초까지 그래도 대규모 수주했다고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오더니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올해 해외 수주액이 중순까지 131억 달러입니다. 근데 2014년에 660억 달러, 2015년에 461억 달러, 2016년에 280억 달러로 이제 확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는 작년에 290억 달러로 조금 나아졌는데 올해도 지금 이런 상태로는 작년보다 훨씬 적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연초만 하더라도 이 2월 말 수주액이 52억 달러 하면서 1년 전보다 80%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줄어들고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동 지역에서 수주를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수주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세 변화, 즉 사우디와 카타르의 단교, 그 다음에 이 미국과 이란의 지금 핵 어떤 시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한국의 국내 기업이 이란에서 벌려놓은 큰 공사만 3건이라는 거예요. 뭐 가스전 공사, 정유공장 현대화 공사, 정유공장 개성공사. 그래서 이 3건이 가격이 지금 이 어마어마해요. 한 14조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지금 미국 이란 간에 다시 트러블이 되면 이것도 또 어떻게 옛날에 이 한국 이란에 공사하다가 미국 이란 간에 지금
이런 이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지면서 한동안에 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의 제일 문제는 한국이 삼성, LG가 이란의 가전 부분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이란의 봉쇄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지금 쉽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래저래 지금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정권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북한 문제 말고 정말 경제 외교도 좀 잘해가지고 점수를 좀 따야 될 건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경제 외교도 쪽박입니다. 자, 이런 데는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임종석 비서실장은 왜 특정한 부분에만 열심히냐? 정말로 이런 사업들을 자기 일로 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까?